되는 걸 아니까 다들 떠나는군. 내가 가져갈 건 더 늘어나는군. 속으로 쓱 웃고 있죠. 넣으면 판매가 되고 넣으면 판매가 되고 이러니까 클릭 네번호로 이렇게 가능하시다고 그때 얘기했던 건 대박이네요. 자,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쿠부남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쿠부남입니다. 쿠팡에서 브랜딩하는 남자 해서 쿠부남입니다. 쿠팡에서 상품을 브랜딩을 해주는 컨셉으로 만든 네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가장 사업이라는 것에서 가장 쉬운 사업 중에 하나의 유통이라는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쉽게 생각해서 물건을 받아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그 단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지금 판매를 할 때 결국에는 저는 사람이 있는 곳에 물건을 가지고 와서 시작해야 판매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거기 쿠팡에서 저희 상품을 가지고 오고 그 저희 상품을 판매하는 그러한 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존, 그러니까 처음엔 팔 제품들을 이렇게 해서 그냥 몇 번 시도해보다가 거기다가 너무 경쟁이 많아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뭐 특허를 넣고 뭔가 이런 식으로 격차를 만들어서 자기 제품을 내 브랜드를 가지고 아마존에 입점해서 판매하는 뭐 이런 분들까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쿠팡까지는 사실 제가 쿠팡을 쓰기는 하는데 진짜 쿠팡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구나. 개인적으로는 좀 신기했습니다. 결국엔 그런 이제 미국 아마존을 벤치마킹해서 들어온 게 쿠팡이다 보니까 동일한 그런 다양한 사업, 미국의 아마존에 의해서 생겼던 다양한 그 형태의 사업 모델이 한국에도 동일하게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결국에는 쿠팡 아마존이라는 그 창고에다가 물건을 넣으면 노마드의 삶을 살듯이 저희도 쿠팡에 상표를 넣게 되면은 그 더 이상 포장을 한다던가 고객 CS를 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최소화되고 노마드의 삶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부업으로도 하기도 정말 좋은 사업이 돼가고 있죠. 처음부터 이렇게 남는 구조로 하셨나요? 아니면 뭐 초기 투자 비용 물건 사가지고 막 박스 포장도 하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온라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제가 지금까지는 재고를 가지고 간다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맨 처음에 온라인 사업이 붐하고 떴던 이유는 재고를 가져가지도 않고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였어요. 이미 다른 도매업체한테 주문이 들어간 것들만 전달을 해주면 너희가 이거 발송해줘. 이렇게 해서 재고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중간에 유통업자가 또 있다 보니 마진이 조금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직접 수입을 해오게 됐고 그러면서 직접 수입해오면서 아무래도 중국 공장에서 저희 창고로 그리고 중국 공장에 저희가 바로 받다 보니까 마진폭이 계속 넓어졌고 많아졌고 거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계속 늘어나는 형태였죠. 그래서 마진을 처음부터는 저희는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AI를 이용해가지고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들여야 되나요? 팔릴 만한 상품을 찾는데 AI를 통해서 저희가 처음에 세팅할 때는 아무래도 낯설다 보니까 하루에 한 2시간씩 최대 한 2주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근데 개인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일주일 만에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보통 2주면은 다 요 방법에 대해서 적용해 주시고 익숙해지시긴 하더라고요. 2시간, 하루 2시간. 이제 하루에 2시간씩 해서 결과를 하면은 저희가 100개를 가지고 왔었을 때 마진을 20%를 남겨서 완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부업이 있지만 이 온라인 판매가 저는 예전에도 스마트 스토어가 붐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가장 쉬워서 그게 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장 쉬웠고 그 쉬웠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진행을 했고 근데 지금 쉬워서 진입장벽이 좀 낮아서 경쟁이 좀 포화된 상태고 그런 포화가 됐지만 예전 방식대로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생각하고 상품을 계속 가지고 오다 보니까 20%못 남기고 5% 남기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돈 되는 걸 아니까 경쟁자는 줄어드니까 속으로 이렇게 쓱 웃고 있죠. 다들 떠나는군. 내가 가져갈 건 더 늘어나는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뭐 쿠팡 그로스 이런 거 해가지고 강의로만 날렸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거 결국 돈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고 또 정산일은 그 다음 달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현금 흐름이 늦어지고 이런데 이런 리스크는 없나요? 이제 현금 흐름 쪽으로의 리스크는 이게 진짜 잘 됐을 때 보통 나오는 안 좋지만 좋은 징조입니다. 넣으면 판매가 되고 이러니까
보니까 100만 원 투자한 게 들어오기 전에 200만 원어치가 또 필요하니까 계속 돈이 좀 묶이는 형태로 가서 그런 거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이제 미리 정산을 해주는 업체들도 생겼고요. 좀 예전보다 더 쉽게 현금을 흐름하고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환경이 또 되고 있고요. 쿠팡 강의 들어서 돈을 못 벌었다? 이런 내용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미리 다 들어봤습니다. 제가 한 강의에만 한 3천만 원 넘게 사용을 해봤거든요. 결국엔 그때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시장은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강의의 내용들이 보통의 강의 내용들은 예전에 통했던 방식을 많이 알려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적용하자니 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보니 원하는 성과가 좀 안 나오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을 딱딱 맞춰서 이제 예전에 목동에서 학원 다닐 때 무슨 쪽집게 학원 항상 이렇게 쪽쪽 다니고 알짜배기만 듣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서울대 가는 사람들은 교과서만 보고 서울대를 갔다고 하듯이 흐름이 변하더라도 그 본질을 알고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가능한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 다들 거기에서 좀 시행착오가 있지 않으셨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 통화 가능하세요? 예, 가능해요. 예, 되게 바쁘신가 봐요. 그 통화가 자꾸 안 돼요. 조금 또 좋은 상품 계속 찾고 있느냐고 좀 아. 바쁘네요. 예. 그 지난번에 저희 인터뷰 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게 편집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대표님 방법으로 하면 20% 마진 남는 거. 네네. 네, 그거 뭐 클릭 네 번으로 이렇게 가능하시다고 그때 얘기했던 거 지나가다가 들은 것 같아요. 그쵸. 제 예,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시는지 대충 좀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공개 좀 해주실까요? 항상 판매자의 감이라는 걸 통해서 네. 많이들 상품을 가지고 오고, 본인이 잘못된 기준으로도 상품을 좀 많이 가지고 오세요. 네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는 네, 이 리뷰를 저희가 활용을 할 거고요. 네, 상품의 리뷰를 먼저 다운을 받습니다. 다운받는데 클릭 한번 사용되고요. 웹스토어에 클릭해주시고 여기서 굿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당과 같이 뜨고요. 이 굿플러스에 대한 것들을 크롬에 추가해 주십시오. 크롬에 추가하면 해당 굿플러스에 상품이 뜨게 되고, 여기에 저희가 리뷰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리뷰를 1500개까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파일 추가해서 아까 받은 엑셀을 업로드 해주시면 해당과 같이 업로드가 되고요. 그럼 그 제품을 제가 세팅해 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리뷰 분석을 하게 됩니다. 다운받은 거를 원래는 일일이 다 보면서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제는 저희가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업로드만 해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 업로드할 때 클릭 한 번 더.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총 클릭 2번 됐고, 거기서 분석해 달라고 한 번만 더 엔터 이렇게 누르면 클릭 3번 네. 하면은 이 리뷰가 최대 1500개까지 해서 쫙 분석이 됩니다. 아, 그래서 예전에는 뭐 8시간 하루 종일 걸렸던 업무가 이제 1, 2분이면 되고, 이 분석을 할 줄 몰랐던 어떤 분들도 이 분석된 데이터 값을, 출력된 값을 통해서 누구나 이 상품의 더 좋은 점이 뭔지, 개선할 점이 뭔지, 그걸 바탕으로 저희는 마지막으로 제조사한테 말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거 개선된 거, 불편한 게 없는 거 제품을 달라. 그러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제품들을 제안을 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시장에 들어가면 기존 경쟁사보다 더 좋은, 이런 시장에 또 없던 저만의, 나만의 제품으로도, 신제품으로도 시장의 점유율을 올려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대표님이 하라는 방식대로 발을 들인다고 했을 때 투트랙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바닥에서는 돈 될 만한 상품 100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그 상품에 한 100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일단 팔고, 또 나머지 한쪽에서는 얘가 만약에 커졌을 때 이런 아이템들이 커졌을 때 어떤 브랜드화해서 이 브랜드 자체를 팔 생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은 근데 저희가 처음에 판매를 하고, 그리고 처음에 어떤 상품이 잘 판매될지에 대해서 먼저 보는 거에 더 집중을 해도 전 좋다고 봅니다. 네, 충분하고, 이제 브랜딩을 매각하고 판다라는 거는 정말 운이라는 게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저희가 열심히 해서만 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들어갔던 그 시장 자체가 우상향 되는 그래프를 계속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장의 흐름을 저희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타이밍이 딱딱 맞으면 그때 저희가 말씀 주신 후자의 방향도 같이 고려해 주셔도 늦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신 방법대로라고 하면 경기를 타지 않고 불황을 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놀고 있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플레이할 쿠팡 자체는 계속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이 됐고, 이미 저희가 있는 그 시장 자체는 계속 우상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쿠팡이 흐름이 꺾이지 않는 이상 그때까지는 저희는 계속 판매는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그 기준을 지금은 월 1,000만 원 순이익 때까지는 정말 영향 없이, 그거에 대한 시장의 흐름 영향 없이, 걱정 없이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하루에 2시간 정도로 계속 꾸준히 한다라고 가정해도 월 1,000만 원 순익은 어느 정도 그려지는 거죠. 그럼요. 그려지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월 1,000만 원 내려면 저희가 월 5천 매출 정도는 내야 되거든요. 한 상품이어도 그렇게 가능해요. 지금 한 상품으로도. 그러면 올인할 수 있는 분한테는 올인하는 걸 추천하십니까? 아니면 월급이라는 기본 현금 흐름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그런 분들에게 꼭 해야 되는 부업이라 추천하십니까? 뭐 저는 후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소한의 시간으로 돈을 벌기에 더 좋아지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 본업으로 하면서도 돈을 벌고 부업으로도 돈을 벌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본업 할 때 부담이 좀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업에서도 잘 벌어 올 거니까. 그래서 두 개 다 활용하면은 최대의 효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박이네요. 그러면 대표님 주변에 계신 분한테 대표님이 이렇게 이거 해봐 이렇게 해서 잘 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전달하셨을 때 성과를 내신 분들도 바로 있고, 이제 막 주문이 들어오는 분들도 계속 계시고 하는데, 알려드려도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안 하시긴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막 지금 알바를 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지금 대표님이 하셨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아주 쉽게 하나씩 좀 찝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일단은 시작이 되는 거는요, 국가에다가 저희가 이 사업을 한다고 신고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내고, 그리고 또 온라인 유통을 할 때에는 통신 판매업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가장 먼저 1차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그냥 토스라는 앱에서도 다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끔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고 저희가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증을 가지고 쿠팡의 셀러임을 등록을 하면은 바로 판매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두 번째 단계까지 쿠팡 판매자로서의 입점까지 끝나게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결국에 판매할 상품을 찾아야 되는데, 그 상품을 찾을 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도매처 가서 상품을 찾아도 되고, 그렇게 저희 도매라는 걸 많이 하는 사이트라고 있어요. 뭐 도매국이라는 곳, 그리고 모너클랜이라는 곳, 도매매라는 곳,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품을 한번 찾아봐 주셔도 되고요. 그동안에 판매를 아예 해보지 않으셨다, 항상 소비자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해 오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번 현재 시장에서 어떤 게 잘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출발점이 남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제 제 출발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원래는 뭐 강남 파락군 같은 목동이라는 동네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학창 시절에 학구열이 되게 뜨거운 동네였다 보니까 친구들이 항상 공부도 열심히 많이 하고, 이제 학교 끝나면 학원도 많이 가고, 그런 루틴으로 많이 되게 살았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표님 스토리 들으면서 좋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사업 얘기나 이제 성공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나고 자랐으면 수능이라는 거 꼭 겪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수능이라는 점수가 그 등급이 어떤 나를 결정짓는, 낙인 찍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해도 사실 당사자들은 그 스트레스를 한 번씩은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계속 좀 경쟁을 끊임없이 하게 되고, 등급이라는 걸로 이제 저라는 사람이 평가가 되다 보니까,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삶 속에서는 좀 되게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하는 등급, 원하는 성과가 잘 안 나왔을 때 그게 같이 제 자존감하고 그런데도 영향이 좀 있었고, 그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이제 돈이라는 거는 또 벌긴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성과로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고, 근데 하지만 돈은 결국 벌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또 돈은 벌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상황을 조금 돌파하기보다도 좀 회피하려는 상황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은 하셨는데 뭔가 팔 걷어붙이고 한 건 없었다. 네네네. 좀 어려웠죠. 처음 그 시작이 정말 저도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방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간이 한 몇 년 되셨나 봐요? 네, 고등학교 이후로 제가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취업 준비할 때까지 계속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계속 쌓이고 하다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SBS 스페셜을 조금 봐서 거기 뭐 당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쉽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전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무슨 말이야, 돈 벌기 얼마나 힘든데 이게 되겠어? 속눈 셈 치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갖고 있는 지금 모습들, 이거는 진짜 동기,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
나보다 대단한 친구들 사이에서 살아남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냥 정말 돼 하면서 시작했던 그거 그때 내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을 안타까워하고 뭐 이런 게 진짜 동기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계산된 이미지인지 궁금합니다. 요게 저도 만약 계산됐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도 좀 못할 것 같고 다 드러날 것 같아요. 제 성격상 그리고 제 그동안 흐름상 제가 그동안 지내왔던 걸 봤었을 때 다 드러났을 것 같고 맨 처음에 결국에는 저도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이렇게 돈 되고 좋은 거라고 하면은 너가 다 하지 왜 알려주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려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그러려고 보니까 결국엔 저라는 사람에 대한 컨텐츠를 계속 만들었어야 되는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글을 쓰기도 하고 계속 정리를 하다 보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한 사고의 확장이 오히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더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더 성장해가는 걸 기록하는 것들이 좀 좋았었고 그리고 다행히 이 시대를 잘 태어나서 이렇게 이리엘이라는 유튜브 채널에도 등장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서 더 하는 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 결국엔 저도 제가 그동안 겪었던 그런 가치에 대한 것들을 가격을 매겨서 좀 전달 드리는 거지 제 가치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다 그러면 돈을 저한테 지불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표님의 방식에는 거의 리스크가 없다라고 보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리스크라고 하면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제품을 갖고 왔는데 상대 경쟁사들이 그거를 빠르게 캐치해서 빠르게 막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경쟁사를 좀 컨트롤할 수는 없으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저희가 재고를 막 500개 갖고 왔는데 갑자기 경쟁사가 저희가 잘 팔리는 걸 알고 빠르게 막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약간의 리스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거기에서 결국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는 또 신제품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만 계속 싸우게 되면 가격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100원 싸움, 10원 싸움 되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또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어서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3년 후에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3년 후에도 결국에는 제가 쿠팡에서 판매하고 쿠팡에서 상품을 찾고 그 시장에 대응해 나가는 방식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사몰이라는 거 쿠팡 외적으로도 결국엔 더 큰 몇십억 몇백억이라는 브랜드도 만들어 보고 싶기 때문에 그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할 때 결국 쿠팡에서 제가 배웠던 것들 판매 기본에 대한 것들을 적용해서 확장해 나갈 것이고요. 결국엔 사용법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본질은 결국 동일하다고 좀 보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엔 저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기록해 나가는 것들이 또 좋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의 기록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저의 그런 가치를 이해해주시는 분들 같은 팬들을 만들어서 더 좋은 시너지 내고 같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러한 것들도 좀 목표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이리엘이라는 채널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더 높으신 분들이 많이 출연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당장 변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와닿는 부분도 있을 테고 와닿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테지만 결국에는 저는 제 얘기를 느꼈던 좋은 얘기 가치관에 있어서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생각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작은 변화가 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면은 저는 그거보다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